문제가 된 6월 12일입니다. 네네. 이 시신이 발견된 날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그것도 우리 뭐 생중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날 예, 그 장소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금수원에서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수원에 대한 재진입 첫날, 그러니까 첫날은 6월 11일입니다. 예. 6월 12일은 이튿날인 거죠. 아하. 이틀에 걸쳐서 사상 유례 없던 대규모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틀 동안 투입된 연인원, 그러니까 보통 경찰 병력이 11일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6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중소도시 한 곳을 봉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그런 규모가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만 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투입을 해서 바로 화면에 나오는 네. 전날 또는 그 대대적인 다음 날. 예.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겁니다. 날인데. 네. 그런데 6월 11일에 1차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고요. 진행이 됐고, 밤을 그래도 새워서 했잖아요. 모자랐기 때문에 다음 날도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발견된 날이 6월 12일이라면 예. 특히나 그 장소가 송치제 별장에서 가깝고 만약에 그게 유병원의 시신이라면 여러 가지 정황상 맞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선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6월 12일에 지금 6월 12일이라는 시점만 놓고 본다면 이 같은 검찰의 압박에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이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리고 지금 같습니다. 발견된 날이 6월 12일이고 예. 뭐 이 자살이든 뭐 타살이든 예. 아니면 사고사든 이 죽은 날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앞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5월 25일까지도 검찰 추적을 피해서 달아난 걸로 알려졌던 사람이 6월 12일 날에는 부패가 심하게 돼서 겨우 뭐 뼈를 뭐 맞춰봐야 제가 방송이라 좀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신체가 뭐 부분 절단이 돼 있었답니다. 그 시신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를 치료 잡으면 그런 거죠. 5월 25일 날 거기서 이제 별장에서 도주한 상태에서 거기서 바로 이제 죽었다고 쳐도 12일까지는 뭐 17, 18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뭐 여기에 짜맞춰 본다면 그런 거죠. 어디에 말하자면 어떤 은신처 같은 데에서 죽어갖고 거기서 이제 부패가 더 많이 된 상태에서 유기가 된.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추정하는 건 거기서 산을 넘다가 혼자 산을 넘고 그러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지금 최고의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치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좀 아무리 부패가 빨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중간에 다른 어떤 뭐 숨어 있다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부패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가 그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한 보름이나 18일 만에? 이제 다른 요소들이죠. 다른 요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인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어느 다른 은신처에 있다가 거기서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아주 부패가 더 많이 상태인 거를 이제 이쪽에 유기엔 이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DNA 분석인데요. DNA 분석이 유병헌과 변사체를 비교를 했느냐, 유병헌이 아닌 유병일과 분석을 했느냐라는 건데 이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로는 유병헌의 형의 DNA를 비교해봤더니 형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 지금 얼핏 들으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과수에서 경찰에 통보를 한 것은 변사체의 DNA와 유병헌의 형인 현재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일 씨의 형제와 DNA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왜 분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왜 뭐 친자 확인 뭐 이런 거 할 때 DNA 검사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카락 A라는 사람 뽑고 B라는 사람 머리카락을 뽑아서 비교를 해서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일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아니면 혈육 관계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친자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의 DNA와
또 다른 DNA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의 왼쪽 머리카락과 오른쪽 머리카락 똑같은 사람을 비교를 하면 이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DNA가 이게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당 부분 일치하다는 것은 유병언이 아니라, 유병언이면은 이 DNA와 유병언의 평소 쓰던 치약에서 채취한 치료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냥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유병언이 아니라 유병언의 형과 DNA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이 변사체는 유병언이 아니라 유병언의 형과 형제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정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넜다 또 한 단계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유병이면 아예 똑같아야 되는 근데 거고. 유병일의 형제, 그러니까 유병언 그리고 동생인 유병호 씨가 있는데 유병호 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수감이 돼 있죠. 지금 나온 건 유병일 씨고요. 유병일 씨고요. 동생인 네. 유병호 씨도 지금 호씨도 구속 수감이 구속이 돼 돼 있고 있고요. 유병일 씨는 네.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건 유병언이기 때문에 유병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긴 또 변수가 그럼 유병언의 형제가 이 둘밖에 유병호 없을 씨네요. 것이냐. 지금 유병호 씨. 네. 네,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병언의 다른 동생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배다른 동생이라던가 DNA가 일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하.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놔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건 검찰이건 지금 상황에서 저 시신이 유병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병언의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게 고리를 유병언인지 아니면 네. 또 다른 사람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래서 부분도 그 고리를 있다는 거고요. 찾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카드가 국과수 본원이나 분원에서 실제로 그 변사체를 이송을 해서 진행될 이 DNA 검사가 마지막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워낙에 유병언이 도피 행각도 뭐 지금 상당히 주도 면밀 치밀했고 돈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돕는 사람도 많고 예. 심지어는 뭐 검찰의 수사 정보가 경찰의 수사 정보가 지금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병언이 살아있다면 나는 이미 한국을 빠져나왔거나 어딘가에 정말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버틸 수 있는 장소에 가 있어요. 그럼 이 사건 종결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이팔 사건이라는 것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시신까지 바꿔치기 했다는. 일단 조이팔 사건이 뭔지 간단하게 이 DNA 검사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이팔은 뭐 희대 피해금이 4조 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를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밀항을 해갖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살다 이제 가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밀항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조이팔은. 해갖고 중국에서 가짜 장례식을 해갖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렀고? 치러갖고 이제 그 유해가 있는 상태이고 화장을 그러니까 예. 이거 화장한 유골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은 시신 확인서까지 썼어요. 예, 그렇게 됐고 조이팔이 맞다까지. 예, 됐는데 이제 여기엔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 분명히 조이팔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탄원이 계속 올라가감에 따라서 그럼 그 유골이라도 와서 저 DNA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그 간과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DNA 분석 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높은 온도에서도 DNA가 높은 온도의 상태에 화장을 했으니까요. 변형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했는데? 사실은 정밀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린트를 찾게 되고 그 프린트 찾은 것을 조이팔의 다른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상태니까 전혀 근친 관계가 아니다라게 된 거죠. 그 유골과 이 조이팔의 살아있는 친척들 사이 그 근친 관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는 당연히 조이팔이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 유병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중국으로 도피를 해 있거나 어디인가에 있다면 이 사건 종결하려면 시신 하나를 글쎄 여기까지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충분히 이제 경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조이팔은 성공할 뻔했었고 그것도 거의 성공을 했었는데 그 피해자분들이 탄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역으로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된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DNA 분석 기술 때문에 겨우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거의 성공했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바꿔치기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DNA 조사 방법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에 유병헌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자, 맞아요. 이 사람 걸 그 변사체라는 사람 변사체에 시료를 채취를 했고 유병일의 채취를 비교를 하러 가는데 이 시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하면 맞네. 유병원 죽었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단 1, 2%라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이제 그렇다면은 내부 조력자, 사법기관 내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좀 영화 같은 얘기지만은 충분히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으니까요. 어떤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이 엉덩이 뼈 같은 이런 데에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의 채취될 수 있는 유료가 부분에 그거를 DNA를 심어놓는 거죠. 말하자면. DNA를 심어놓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실은 완전히 많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은 적지만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엉덩이 뼈 부분이 DNA 치료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쪽에다가 미리 심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이건 이제 가능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에 두문분출하고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서 쓰는데 메모를 쓰는데 왼쪽 손으로 써서 거울에 비춰야 볼 수 있을 정도. 아니 왼쪽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가라는 걸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걸 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춰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글을 쓴 게 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해석도 지금 안 됩니다. 양손 쓰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쓰면은 이거를 가지고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DNA가 일치하네 그러니까 유병원이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순천 장례식장에 있는 변사체를 이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혹시 순천 장례식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잠시 뒤에 혹시 연결이 되면 그쪽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례식장 조금 전에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순천 장례식장입니다. 유병원으로 추정된다는 변사체가 보관이 돼 있는 곳이죠. 이곳에 보관돼 있는 시신은 이 변사체는 이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수의 분원 또는 본원 서울 쪽이거나 아니면은 원주에 있죠, 본원이? 본원은 원주에 있고요. 분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분원에 있는 어느 쪽이 됐든 이송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분석을 하는 데는 대략 어떤 과정,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한다면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이제 엉치뼈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혹시 모를 다른 부분에서 시료를 더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것 자체는 긴급으로 하면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이거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뼈의 일치성이라 이런 것들 찾아 본다면 적어도 한 이틀, 3일 더 걸릴 수도 있지만요. 가장 빨리 한다면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12일 날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그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기온이 높고 비가 온 다음이었다고 하고요. 이 시신 자체는 지문도 채취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겨울 점퍼를 입고 후드티를 입은 채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5월이지만 그러니까 한창 좀 봄 날씨, 늦봄을 좀 느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굉장히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인 5월보다는 좀 고온이었고요. 그리고 비까지 많이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열까지 더해져서 이 시신의 훼손 부패 상태가 조금 빨랐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지 경찰의 이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지금 추가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시신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 시점에 대한 추정도 이 국과수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며칠까지는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단위 정도는 가능한데 그걸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까지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이게 매실밭에서 발견한 게 땅에 묻은 것도 아니고요. 이 시신이 어디 뭐 그러니까 숨겨놓으려고 했던 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시신을 6월 12일 가서 발견이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까 권준기 기자 얘기가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은 온통 온 국민이 안성 금수원에 시선이 쏠렸을 때죠.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요. 11일 날 하루 전날. 예. 그러면 그때쯤에 이 시신이 발견된 이 송치제 부근은 사람도 없고 시신을 갖다가 옮겨 놓을 수 있을 밤에 와서 누군가 조용히 옮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제 그전에는 그러면 검경 수송 안 했나요? 엄청 수색을 했던 장소예요. 불과 2.3km라면 유병헌 찾으려고 땅속까지 파고 뭐 군견, 뭐 경찰견까지 다 동원해서 아마 샅샅이 뒤졌는데 그때는 없던 시신이 없다고 표현하기는 발견되지 않았던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도 시신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 시신은 어디선가 옮겨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 6월 12일은 온통 시선이 금수원에 있었으니까 6월 11일부터 전날부터 그럼 11일 날부터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 매실밭에 주인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주인이 그 매실을 농사를 짓는데 예, 게다가 그렇게까지 부패가 된 시신을 그러니까요. 그럼 냄새가 많이 났을 거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매실밭의 주인이 그걸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도 안 의문이 되고요.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검경은 그동안 수색 때는 그곳을 벌써 몇 번을 샅샅이 뒤졌을 텐데 그전에는 없던 시신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저희가 그러면 자리를 글쎄요. 그 발견된 시점도 6월 12일. 요거에 대한 분석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병헌으로 추정된다는 시신이 안치된 전남 순천의 장례식장입니다. 앰뷸런스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이 앰뷸런스를 이동을 해서 그 시신을 저 앰뷸런스에 실은 뒤에 현재 서울로 알려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로 이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라이브 생중계 화면이기 때문에요. 화면을 다 그냥 있는 상태로 다 화면을 전해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들 것이 들어간 것까지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시신이 안치되는 곳에 들 것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검경 관계자가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이송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지금 이 변사체에 대한 1차 이 국가수 요원들의 이 감식이라고는 그렇고요. 확인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시신이 6월 12일 날 발견된 시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송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네, 6월 12일 남성의 변사체 한 구가 발견이 됐고 그동안의 국가수 1차 감식 결과에서는 유병헌의 형제, 유병일의 형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유병헌과 거의 일치라는 것은 100%는 아니고요. 네, 아마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생중계 화면이라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6월 12일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시신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될 시신이 왜 검경 수색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추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다른 MBC 뭐 우주파의 거기랑 그 취재진과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그쪽을 학고리 쪽 매실밭 쪽을 많이 뒤졌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봤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에서 사람이 기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왜 기거하는지 그랬더니 매실 농사를 지으려면은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약도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아까 매실밭 중간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런 먹고 걸 자면서 먹고 자면서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매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을 못했느냐라고 하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예. 그래서 글쎄, 그렇죠. 왜 먹고 자는 사람이 매실밭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왜 그 전까지는 없었느냐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매실이 우리 주산지라고 합니다. 순천.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대규모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사도 짓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 혹시 유병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유대균 뭐 그런 비슷한 형제일 경우에도 DNA가 일치하게 그러니까 혹시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너무 형제가 아니라 이제 앞서가는 부자지간일 경우는 부자지간이고 사실은 좀 더 가는 거죠.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퍼센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DNA가 그렇지 나선 구조가 풀리면서 다시 합쳐지는 구조 아니니까 DNA 나선 구조라는 게 부모가 이제 두 나선 구조가 이제 풀리다가 다시 합쳐지는 상태에서 A, B, C, D라는 형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같고 거기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게 이게 형제고 그러니까 이게 90%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삼촌의 촌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만 조금 다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부분이죠. 없는 예. 왜냐하면 조이팔 같은 경우도 사촌들, 친척들 DNA랑 비교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추정하는 있는 단계.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유병원도 유병원이지만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유대균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대균, 장남 대균 씨가 구속 기소된 친엄마의 딸 박수경 씨와 함께 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대균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유병원의 시신이 맞다라면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장남 대균 씨 그리고 해외에서 머물면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면서 잠적한 차남과 장녀, 차녀 이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한 가지 관심사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시신이 유병원의 것이 맞는지로 최종 확인이 됐을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시신이 지금 왜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또 한 가지가 유병원이 도주하면서 가지고 다녔다던 이 돈가방을 한번 또 꽂혀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많게는 뭐 몇십억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돈가방을 들고 다녔고 그렇죠. 도주 중에도 순천에 있는 뭐 땅을 2, 사고 3억 팔고 막 대 그랬다면서요. 땅을 매입을 하기도 했고 그게 유병원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만큼 도주 시점엔 항상 거액의 현금 다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누군가 유병원을 살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조금 더 실린다면 어허. 이 돈을 노린 사람이 타살을 해서 시신 부패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신 부패를 유도를 했고 이를 통해서 시신의 이 유기 시점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금수원 진입 시기에 맞췄다. 이 같은 분석도 지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추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요, 이 시각 현재 순천 장례식장이고요.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점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유병원으로 추정된다는 변사체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송되기 직전의 모습,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유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DNA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입니까? DNA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DNA를 등록하지는 않으니까요. 지문은 등록하지만 DNA는 등록하지 않고 아하. 특정하게 특정 범죄자 말하자면 특정 2년 이상의 성폭행범들 그런 뭐 살인범 이렇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 사람한테는 DNA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조할 수 있는 어떤 DNA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료를 서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친자 관계, 뭐 형제 관계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지를 특정을 하되 그것도 역시 뭐 90몇 %의 뭐 정확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A라는 시료와 B라는 시료. 그런데 A라는 시료는 유병원이어야 되는데 일단 유병원은 지금 도주 상태이기 때문에 유병원이 맞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황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승현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병헌은 항상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었는데 조력을 받던 사람이 느닷없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전혀 자살하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고 절대 저는 자살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사살 만한 상황도 또는 아닙니다. 사고사일 예. 가능성이 큰데 왜 그 시점에 발견되느냐는 부분도 좀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말하자면 뭐 흔히 말하는 조폭들한테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추정은 분명히 가능하죠. 돈을 몇십억 가지고 다닌 게 뭐 보란 듯이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욕심 낼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처리 방식이 조폭 방식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의문이 들지만은 문제는 이제 구원파 신도 중에 유병헌의 핵심 조력자인데요. 유병헌의 핵심 조력자, 지금 시신으로 추정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화면을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화면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순천 장례식장의 모습이고요.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이송하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이곳에 도착을 했던 국가수 관련 또는 검경수사 관계자들이 이 시신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 변사체를 옮기고 있는데요. 시신의 훼손 상태, 부패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심하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에 넣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그렇죠. 그냥 시신을 가지고 나오진 않고요. 관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관, 그냥 헝겊으로 좀 덮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태로 이송을 하고 지금 어디로 이동됩니까, 시신은? 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취재진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신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승현 기자, 지금 지금 변사체, 이 시신이 지금 어디로, 서울로 일단 옮길 예정인 거죠?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네, 다만 변수는 원주에 있는 본원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면 원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DNA 검사를 이 시신을 통해서 직접적인 DNA 검사를 자세히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나온다면 이번 사건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하나의 기둥, 방향타가 지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 시신이 유병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DNA 분석에서는 유병헌으로 추정된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란 게 참 오묘한 게 이제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골수 이식을 하면 이식한 사람의 그 DNA,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식한 사람의 DNA가 나와버리니까 사실 여러 면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 DNA 분석 내용만 가지고는 좀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100%는 원래 아니다. 물적 증거라는 것이 상황적 증거랑 연관이 돼야지 이게 예.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무엇인가 판단한다는 건 좀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 관계자가 저희 쪽에 최초 제보를 했을 때는 유병헌의 DNA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황적 증거에 따라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 유병헌의 시신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물적 증거라는 게 100% 입증이 돼야 하는 단계가 지금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적 증거도 금수원 주변에 발견됐으니까 유병헌일 가능성이 크다. 송치제 별장 주변에서 죄송합니다. 발견됐죠. 송치제 별장에서 발견됐으니까 유병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6월 12일 날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게 갑자기 6월 12일 날 그것도 어느
목격자,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일반 시민이나 농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느냐는 부분도 의도적인 이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고요. 왜 혼자였는가? 그렇죠. 그리고 왜 또 옷은 그랬는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뉴스토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병헌 씨로 추정이 되는 변사체가 발견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DNA가 거의 일치한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던 유병헌 씨의 도피 행각 이로써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번 사건은 또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지 여부는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배 교수님, 지금 이송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변사체가 유병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상황이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분적으로 채취한 걸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몇 개의 더 부분과 더 채취해 갖고 검사를 또 해서 비교해 보는 작업이 우선이 되고요. 예. 그 외에 혹시라도 찾을 수 있는 유병헌의 특징들을 가지고 정적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빠르면 이틀 3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현재 저희들이 그 TVU라고 하는 인터넷 송수신 장치가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저 안에 유병헌이 타고 있다라고 추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 차를 따라가 보기로요. 그래서 지금 저 앰뷸런스가 가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는 변사체가 유병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유병헌의 시신이 옮겨지는 모습을 촬영 기자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고 일각에서는 다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이러지는 않고요. 아마 곧 저희들도 지금 빨간 신호가 켜졌네요. 그래서 많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송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찰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른바 약간 이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흔한 말로 시쳇말로 멘붕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찾던 유병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시점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수원 재진입 시점과 시신의 발견 시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오늘이 유병헌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22일에 2달 기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이 2달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제 오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고 법원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바로 즉각적으로 재발부를 했습니다. 발부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병헌에 대한 추적 수사를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할 수 있는 검찰로서도 상당히 한숨 돌리면서 수사 의지를 다졌던 날이 바로 어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젯밤에 그러고 나서 당일날.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께 송구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병헌 검거에 성공을 하겠다. 이 같은 수사 의지까지 대외적으로 밝힌 날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에 이어서 연달아서 검찰의 핵심 수뇌부들이 잇따라서 이 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헌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지금 시신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보고가 경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지금 현재 차려놓은 수사 계획에 새로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쁘게 말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돼서 아예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유병헌이 자살이나 타살을 통해서 이 시신으로 발견된 게 유병헌이 맞다라면 이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시신을 다시
예. 뭐 해서 이 문제를 삼고 또 DNA를 또 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원을 어떤 식으로든 검거를 해서 조사를 통해 기소를 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게끔 하겠다. 이게 검찰 수사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목적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유병원 검거가 검찰 수사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면 이 상황 자체 검찰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의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검찰 또는 경찰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수사를 해서 한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그 시신이 나왔는데 DNA까지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사 종결해라. 그러면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도 수사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이제 사망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관련자들의 또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기소 공소유지 부분에도 상당히 예.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2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던 유병원 씨가 결국 그 변사체로 발견된 것 아니냐. 유병원이 맞다라고 지금 아직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디지털대학교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죠. 배상훈 교수 그리고 사회부 이승현 기자와 함께 거의 밤새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특보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